자자자자자 해봅시다다다다다다다. 아, 힘들어. 지겹다. 이제 우리는 화, 목, 수, 토, 일 봐야 되네. 와, 화수, 목, 토, 일. 감동 스쿨 하는 사람 있어? 민주? 맨날 보네. 네. 좋다고? 네. 나도 좋아. 자, 해보자. 책 보면 아마 240문제 있을 거야. 그지? 우리가 6번 할 거니까 6으로 나누면 40문제씩이고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10개 정도 풀 거야. 그럼 숙제는 30개 정도 나가겠죠. 대충 매일 40개 언저리 선에서 설명이 끝난다라고 보면 돼. 그럼 어디까지냐면 등비급수 앞에까지야 오늘은. 그래서 급수까지 하겠다. 그럼 내가 설명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막 설명하다 갑자기 가자 이런 느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 자, 함수의 극한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면은 함수 말고 숫자 나열을 했는데 그걸 계속 나열했을 때 어디 근처쯤 가는지를 보겠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수열 n분의 1을 하나 해보자.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를 나열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를 계속 나열하면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0, 그치? 그럼 얘를 무작정 나열해서 찾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닐 거야. 근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그럼 얘를 y는 x분의 1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얘를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겠지. 이거 구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겠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로 찾아보면 돼. 수열의 극한을.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그려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0으로 간다 로도 볼 수 있고, 그럼 우리가 그래프로도 확인했고 나열에도 확인해봤고 얘는 0으로 간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얘는 어디로? 0으로 간다. 그럼 우리 시시한데? 그럼 얘를 0으로 뭐 한다? 수렴한다. 한다라고 볼 수 있다. 수열의 극한은 뭐 함수의 극한이랑 거의 뭐 마찬가지겠지만 수열의 극한은 수렴하거나 아니면은 모두 발산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 그죠? 어떤 값으로 가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수렴 발산을 좀 보자. 여기다 할까? 개념 노트는 따로 줄게. 특강 끝날 때. 내가 1학기 때 수업한 내용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 그 개념 노트 우리 내신 대비 때 앞에 개념 쫙 적용돼 있던 거 있잖아. 그거 싹 모아놓은 게 있어. 그거 특강 끝날 때쯤 뽑아서 줄 테니까 내년에 실컷 써먹으십시오. 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보자. 수렴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면 얘가 알파로 간다. 그럼 얘는 수렴하는 거겠죠. 수렴 안 하면 발산이야. 다 모두 발산. 그럼 발산하는 경우를 좀 보자.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했더니 an을 했더니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발산이겠지? 함수의 극한이랑 마찬가지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 쓰기 귀찮지만 다 써야겠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 또는 얘가 조금 독특한 애가 될 건데 함수에선 존재하지 않는
진동이라는 애가 있어. 진동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수열을 나열해야 했는데 이런 애들 있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애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그래프로 봤을 때는 선 그래프로 그려보면 진동하는 모양이지. 그래서 얘를 진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도 발산에 넣을 거야. 왜냐하면 특정 값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동하는 애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홀수항, 차수항, 아니 홀수항, 짝수항끼리 나눠서 극한을 때려보면 존재해. 얘 같은 경우에 홀수항은 마이너스 1로 가지, 짝수항은 1로 가고, 홀수항, 짝수항 나눴을 땐 특정한 값으로 가나 얘를 수열 전체로 봤을 때는 수렴하지 않는 거야. 그런 특징들이 있다. 마이너스 1, 1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게 될까? 왜 나한테도 와야 되는 거야 혹시? 그런 거 있잖아. 영어 카톡방. 왜 꼼수 부리지 말래?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런 애들 있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지만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진동이라고 볼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은 계속 커지지만 왔다 갔다, 부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도 진동이라고 하겠다. 자,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는 그 노트에는 되게 자세하게 내용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중 가서 참고를 잘 하시고, 내가 이걸 다 설명하진 않을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수렴과 발산 설명은 익히 다 했고,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 거기 교재에 보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나와 있지. 1, 2, 3, 4번. 이거는 뭐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써먹으면 되겠다라고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주의해서 나와 있지. 거기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성립한다. 거기 밑줄 쳐놓고 별표를 쳐놓으시고 거기에 부연 설명 하나 써놓으세요. 수렴하는 수열만 적용 가능이야. 수렴일 때만 적용 가능.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얘가 무조건 성립하지 않아.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서 성립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도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똑같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좋다. 이게 우리가 전교 때 한 거 그대로 이어가는 거니까. 아마 미분 적분 가서도 적분은 우리가 특강이 좀 빨리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적분 할 줄 알잖아. 왜 딴 데 봐? 자,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우리가 수열을 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수열들 있잖아. 예를 들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야. 1차식으로 나열할 수 있어. 그러면 일반 항이 1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되어 있을 때 또 차수 확인하고 차수 같으면 개수분의 개수 이렇게 하는 거 있었지. 그런 식으로 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수열이라고 한다면 등차 등비를 넘어서 몇 차식으로 표현된 수열들 있지. 그런 것도 써먹을 수 있다는 소리인 거야. 그럼 이제 차수분의 차수에서 계산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죠? 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이야. 차수가 같으면 개수분의 개수 계산해서 그렇게 해주면 된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에는 이건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 다항식인 경우, 두 번째 무리식인 경우. 다항식인 경우에는 최고차항으로 묶으십시오.
P5창을 묶어서 계산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할 때 했던 거지. 무리식 할 때는 뭐 하고 싶어야 돼? 유리화하고 싶어야 돼. 유리화한 다음에는 뭐 똑같겠지. 다항식 계산하듯 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수열의 극한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수렴하는 수열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식정리라고 표현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수열의 극한 할 때는 수렴하는 수열들로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 거긴 한데 대체적인 흐름은 똑같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 모양으로 정리한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나 3번까지 했지. 그래도 한 챕터는 다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수열의 극한 대소관계도 좀 봅시다. 그럼 이렇게 돼야 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수열 기준으로 볼 거야. AN의 극한값 리미트 AN이 알파고 리미트 BN이 베타일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하고 BN이랑 비교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알파 베타 비교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거나 같다. 자, 그 다음 얘가 중요해지는데 항상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극한을 해봤더니 얘를 비교해봤더니 이게 맞는데 요거일 수도 있어. 맞죠? 그러니까 극한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지. 단적인 예를 들면 얘랑 비교했는데 얘가 무조건 3분의 1이 커. 그러니까 BN은 AN 플러스 3분의 1이야. 그러면 항상 항을 비교했을 때는 BN이 더 크지. 근데 얘를 극한을 때렸을 때는 3분의 1이 너무 작은 값이지. 그래서 얘가 어떤 값으로 가고 있는데 3분의 1 차이밖에 안 나면 얘는 극한, 목적지는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극한 값에서는 등호를 붙일 수 있다. 얘가 좀 중요하고. 그러면 수열의 극한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 장난을 많이 칠 거야. 진입 판단. 이거면 이거다라고 나오면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해야겠지? 요걸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나는 뭐 얼추 다 설명했네요. 그러면은 예시 문제를 좀 풀어보자. 뭘 푸는 게 좋을까? 1번 할까? 1번 합시다. 자,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AN 플러스 3BN이 18, 3AN 플러스 BN의 극한이 14일 때 AN 플러스 BN의 값을 구해라. 오케이. 그러면은 AN, BN이 각각 수렴한다라고 설명은 안 돼 있어. 그지? 그러면은 우리는 AN 플러스 3BN이라는 것 자체를 새로운 수열로 정의해야 돼. 왜냐면 얘는 수렴하거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3AN 플러스 BN. 그럼 얘를 DN이라고 하자. 이거 가지고 이제 AN이랑 BN을 CN하고 DN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한쪽에 3 곱해가지고 빼야 되겠네. 그쵸? 그럼 8BN이 3CN-DN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꾸로 가면은 8AN은 3DN-CN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얘 8 나누면은 극한값이 각각이 18이고 14다 해서 AN, BN 구할 수 있겠지. 구해야 되겠지?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숙제로 해봐.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풀어볼까 싶어. 부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3번
4번 하고 11번 하고 14번. 아 이제 사인 코사인 나온다니. 그리고 18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시작. 상상 이상으로 어려워. 홍도 어려워? 이 교재를 만들면서 평균적 난이도를 내가 처음에 중으로 만들었다가 어렵겠지? 중하로 해서 만들었거든? 하로 할 걸 그랬다. 자, 3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봐야 돼. 자, 3번. 수열 AN이 0이 아닌 실수에 수렴한데, 그럼 이렇게 리미트 AN이 알파야. 맞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알파로 간다.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리미트 아래 뭘 넣을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알파로, 아니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돼. 그럼 얘를 알파로 잡고 an 플러스 1분의 16이 8-an이래.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an이랑 an 플러스 1이랑 극한을 때리면 뭐야 무조건? 무조건 알파야. an이든 an 플러스 1이든 똑같은 놈으로 갈 거 아니야. 알파분의 그러면 16이 8-알파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4번 되겠죠. 4번 한번 해보세요. 깨달음을 얻으신 표정들이야 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 한 문제씩 해봐라 하고 단체로 어렵다는 느낌이 딱 들면 내가 풀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럼 4번까지 구했어? 3번 얼마야? 4번. 4번에는 2번이죠.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11번 한번 해보세요. 할만할 거야 이번엔.
얘 막 모의고사 5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해봐. 내가 5번에 무너지다니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 이게 5번일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2014년이면 1호학번 애들 시험 보는 거니까 이때는 수투에 이게 들어있었어. 수력하니. 그래서 5번에 있는 거야. 대신 11번 얼마 나와야 되니? 3. 그쵸. 3번. 1 플러스 로그 이렇게 되는 거 로그를 하나로 딱 묶어야 돼. 그렇게 해서 찾아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14번 해보십시오. 요건 질문일 것 같아. 일단 한번 할 만큼 해보자. 근데 마지막 날은 내가 숙제 30문제 줘도 안 할 텐데. 보상을 줘요. 보상? 했을 때 보상. 아, 했을 때 보상. 오케이. 아씨, 그럼 3개의 특강에 다 보상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 아, 오케이. 보상 걸지 뭐. 두 명밖에 없고. 어. 저는 안 해요. 인공은 야, 씨. 해야지. 개념 노트를 안 줘버릴까? 마지막 숙제를 그 다음에 확인했을 때 안 해오면 내신 때 주는 개념 노트를 그냥 안 줘버리는 거야. 진짜 내 며칠 밤 새면서 만든 개념 노트라 되게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걸 수도 있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 상악함수 1, 2, 3 넣어보면서 얘가 어느 값에 머무르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서 얘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갇히는지를 봐야 돼. 어.
하셨습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14번. 다 영어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영어로 가요. 다 5번이야. 근데 왜 이렇게 막 주저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간단해. 중하야. 간단한 문제야. 사인 4분의 n파이니까 사인 4분의 n파이 볼 것도 없어. 사인은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근데 n분의 1을 넣어버리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1 곱하기 1이 뭐 마이너스 1이든 1이든. 근데 그냥 무한대가 가니까 어쨌든 0으로 가겠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니은 코사인이야. 얘도 볼 거 없어. 루트 n분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그래서 얘도 0으로 가. 얼탱이 없죠? 디귿이 문제야. 탄젠트는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 근데 3n분의 파이야. n에 1, 2, 3을 넣으면 탄젠트 3분의 파이가 얼마야? 아니 그러니까 탄젠트 3분의 파이가 얼마냐고. 루트 3이잖아. 그럼 얘가 근데 주기가 얼마야? 잠깐만. 주기가 얼마냐를 볼 게 아니네. 3분의 파이에서 n이 2, 3, 4로 갈수록 얘는 0으로 가고 있지 계속. 그럼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루트 3보다 줄어들고 있겠지. 그럼 얘는 그래서 0에서 루트 3 사이야. 근데 거기에 n분의 1을 또 곱해. 0이야.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자자자자. 그러면은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는 게 아까 18번이었어. 얘 한번 해보세요. 루트 얼마의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할 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지. 그러면 파이팅 해보세요. 범수 영상 보겠대 오늘. 시연이는 전화를 안 받는다는데? 뭐 목요일은 다 오겠지. 되셨습니까? 얼마여야 돼? 50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나는 계속 모시로 들려가지고 뭔 말했는데. 민줄 150 나왔다고? 나쁘지 않네요.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야.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상수항보다는 n이 세고 n의 제곱이 더 세. 이거를 계속 우리가 그 세기를 생각해야 돼. 뒤에 갔을 때도 이제 미분적분 할 때 세기. 진짜 미분적 어떡하냐? 오늘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할게 오늘. 진도를 조금만 더 뺄게. 미분 가서 느려질 것 같아서.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 얘 소수 부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수 부분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완전 제곱꼴로 묶이는 놈을 찾아야 돼. 그러면 n제곱 플러스 3n보다 큰 놈이 있을 거고 작은 놈이 있을 거야. 큰 놈은 3n 플러스 4분의 9지 않겠어? 절반의 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꼴로 묶이잖아. 맞지? 근데 어차피 정수이니까 2분의 3 할 필요가 없음. 얘는 루트 n 플러스 2의 제곱보다 작아라고 해도 돼. 맞죠? 얘가 뽕 하고 나가면서 n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보다 작은 거는 n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이렇게 돼서 얘가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가 n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럼 얘가 an이야. 아니 지랄하고 있네. 빼야지 여기서. 그럼 an은 어떻게 돼야 돼? 얘보다 크니까 얘를 빼야 소수 부분이지. an은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돼서 얘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죠? 유리화해서 정리해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니? 제곱 빼기 제곱 빠지니까 n 플러스 1 남고 밑에는 루트 플러스 n 플러스 1 남겠네. n만 남니? 사실 큰 상관은 없음. 그럼 얘 사실상 1차니까 1이라서 2분의 1이야. 그래서 100 빼하면 50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 이제 슬슬 미적분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수투는 정확한 계산이 중요한 과목인 게 맞아. 근데 미적분으로 갔을 때는 약간 설렁설렁해도 문제 없는 풀이 과정이 많을 거야. 함수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리고 극한, 미분도 극한이잖아. 적분도 극한이야. 사실 미적분 단원 이름을 극한으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어. 그래서 얼추 어느 정도의 값으로 간다가 큰 틀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충 하는 얘기는 아닌데 계산하다가 뭐 이쯤 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오케이,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등비수열 극한 오늘 강하면 등비 급수까지는 끝내고 싶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딱 미분 시작하는 걸로. 미분 개오래 걸릴 것 같아. 진짜. 미분? 봐봐. 몇 개야? 미분이 엄청 많을걸? 지수로 함수 미분, 삼각함수 미분, 함수의 몫의 미분, 합성함수 미분, 매개변수 미분, 음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 이계도함수,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과 부등식, 속도와 가속도까지 하면 미분이 끝나. 한 12개 될걸? 속도와 가속도까지가 미분이야. 그러면 한 11개 정도 되겠네. 어휴. 그럼 그 방대한 양의 미분은 몇 시간에 걸쳐서 한 3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6번 중에 3번은 미분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럼 오늘 끝내는 게 맞겠다. 오늘 등비급수까지 하자. 자, 등비수열 극한. 그냥 내 속도대로 하면 따라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거의 40분 가까이 해본 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미분의 시간을 좀 더 씁시다. 자, 등비수열은 우리가 익히 아는 수열이라 할만할 거야. 일단 일반항을 AR의 n-1이라고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첫째 항 고정이야. 그치? 얼마를 더 곱해 나가지 않잖아. 근데 R의 n-1이야. R을 계속 곱해 나가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값은 R이 될 거야. 그래서 R 기준으로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돼. 그러면 이제 대충 보일걸? 어떤 값이 특정한 값으로 가려면 너네 그거 알아? 매일 10%씩
발전하면 뭐 몇 배가 되고 매일 10%씩 퇴화하면 뭐 0으로 간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 10%씩 1년마다 10%씩 증가했을 때 10년 뒤에 몇 퍼센트 발전되어 있는.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 막 원리 합계? 1.01 1%씩 100번 발전하면 얘가 막 1%로 해도 얘가 30 몇 배가 될 거야. 37배인가? 얘가 37 정도 돼. 그다음 1%씩 퇴화해. 100번. 얘 거의 0으로 가. 거의 0에 가까워. 이거 누가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자기 스피치 때 이런 걸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좋다. 해봐. 그러고 말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1보다 조금 큰 거를 계속 제곱하면 계속 커진다는 소린 거고, 조금이라도 커지면, 조금이라도 작으면 0으로 가겠다는 소리야. 이 아이디어를 여기다 쓰셔야 돼. 그럼 얘가 수렴하는지 안 수렴하는지를 기준으로는 R이 얼마일 때로 봐야 될 것 같아? 1 기준으로 봐야 돼. 맞아. 1 기준으로 봐야 되고. 하나 더 해야겠네. 얘는 하나 더로 해놨네. 이렇게.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R이 1보다 커버리면, 그치, 무조건 발산이야. R이 1이면 계속 A로 가겠지? A 수렴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R이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도 돼?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라고 써도 되겠지. 이때는 얼마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럼 얘도 수렴이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버리면 이거 포함시켜야지. 얘는 일단 그치, 진동이고 발산이겠죠. 이렇게 케이스가 나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식으로 나왔을 때 얘를 케이스 나눠서 풀어봐야 되는 것들이겠지. 그러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싹 봤으니까 하나로 정리해도 될 것 같아.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얘는 두 가지로 나눠보자. A 아래 n-1 꼴이 있고 아래 n 꼴이 있어. 그러니까 시작이 공비로 시작하는 경우랑 첫 번째이 따로 있는 경우. 자, 아래 n제곱부터 보자. 아래 n제곱이면 R1이어도 문제 없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은 빼고 1은 포함시켜도 되겠네? 수렴 조건이. 맞죠? 얘는 똑같아. R의 조건은 똑같은데 또 있어. 하나 더 있어. R에 상관없이 첫째 항이 어떤 값을 딱 가지면 돼. R이 100이어도 수렴할 수 있어. 첫째 항이 얼마면? 0이면. 이게 들어가야 돼. 이거 개 중요해. 이거 까먹는다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A, R, n-1일 때는 첫째 항이 0이어도 된다. 요거 잘 해주시면 되고, 등비수열에서 더 볼만한 거는 사실 요거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 아까 했던 부정형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 등비수열 모양으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얘도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 다항식분의 다항식일 때. 두 번째, 지수식분의 지수식일 때. 다항식분의 다항식일 때는 아까 앞에랑 똑같이 하면 되지. 차수 비교해서 계산. 똑같은데 지수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자 분모 중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양변을 나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자. 밑이 가장 큰 놈으로 나누겠다. 예를 들면 거기 책에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1번 있지. 수열 AN제곱 플러스 BN제곱 분의 CN제곱 플러스 DN제곱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걸 그냥 한꺼번에 정리한 거야, 이 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3n제곱 플러스 2n제곱 분의 5n제곱 플러스 2n제곱이야. 얘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아래를 뭐로 나눠야 돼? 5의 n제곱으로 나눠야 돼.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5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5분의 2의 n제곱 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5분의 2의 n제곱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네가 각각 다 얼마로 가? 0으로 가.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 수열로 만들어 보라는 거겠지. 물론 지금 내가 예시를 잘못 들긴 했으나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수렴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다 수렴하는 수열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렴하지 않는 상태라면 수렴하는 수열로 식을 바꿔줘라. 지수식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등비수열 극한에 응용 나와 있네요. 안함. 그 우리 극한 응용이랑 똑같아. 식으로 나타내서 할 수 있는가 정도로만 하는 거라서. 이제 뭘 풀려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22번 풀어보자. 자, 22번 같이 해보자. 자,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3n제곱 마이너스 5n제곱 AN 뭐 쭈룩쭈룩 나와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한번 보자. 지수식이네. 뭐로 나누면 좋겠어? 5의 n으로 나누자.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5의 n으로 나눈 상태면 3의 n은 5분의 3의 n으로 바뀌어. 그 다음 마이너스 5의 n은 없어지고 an만 남네. 그죠? 분자는 5의 n 플러스 1이니까 5의 n 나누면 5가 남아. 맞지? 5가 남고 플러스 5분의 3의 n 되고 곱하기 an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이제 보면 되지. 자, 얘 얼마로 가? 0으로 가. 얘 0으로 가. 그럼 얘 마이너스 an분의 5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an의 극한은 얼마야? 5로 가. 끝났네요. 요렇게 푸는 느낌이죠. 오케이.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고 24번은 숙제로 해와라고 하고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일단 23번 체크해놔. 풀어볼 거야. 23번 체크하고 앞에서 20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 그럼 나도 같이 체크해야 되잖아. 20번 26번 풀어볼게 지금. 자, 26번 해보자. 요거는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그래프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프를 안 주고 풀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자, 부서질 뻔했어 떨궈가지고. 26번. 자, 리미트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의 2n
x에 2n 플러스 1 플러스 3에 대해서 fx 그래프를 그리시오인 거네. 그러면 얘는 x가 밑으로 된 지수식 꼴이잖아. 그럼 얘는 나눠봐야 돼.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일 때 하나 잡고, 그 다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하나 잡고,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잡으시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네가 다 0으로 가지. 그래서 fx는 그냥 3이야. 그러면 지금 날아가는 게 3, 4번 날아가죠. 3, 4번 날아가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도 한번 보자. x가 1일 때는 얘 둘 다 1이야. 2분의 4죠. 그럼 fx는 2여야 되겠네. 맞죠? 그 다음 얘는 얘 먼저 해보자. 그럼 얘는 어쨌든 무한대로 갈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x 2n 제곱으로 나눠야 돼. 맞지? 그럼 얘는 x 2n 분의 1이야. x 2n 분의 1 플러스 1 분의 x 하나 남고 x 2n 분의 3이야. 맞지? 얘네 다 0으로 가. 1분의 x야. 얘는 x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2n 제곱이야. 얘 얼마로 가지? 1로 가지. 얘가 마이너스 1로 가. 그러면 fx는 얼마로 가? 1로 가. 그럼 얘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를 찾으면 되겠지. 얼마예요? 에? 1번. 그치. 1번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되시겠죠? 27번 체크해 놓으세요. 요거 풀어볼 거야. 이따가. 그 다음 30번 해볼 만하겠다. 등비 급수까지 해야 되니까 오늘 많이 풀어야 돼. 중이라고 쫄지 마. 이거 할 수 있어. 자, 이따 급수랑 등비 급수 하겠습니다. 급수 등비 급수 생각보다 뭐 설명할 게 많진 않아. 한 결로 가기 때문에. 자, 지금 쉽시다. 자, 아까 내가 체크한 문제들 있지. 그거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면서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
얘는 1로 가지. 짝수 제곱이니까. 얘가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로 가. 자, 다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20번부터 20번에 5번 23번에 60 27번에 2 30번에 0 질문? 23, 30 27 자, 23, 27, 30 미리 효원 미적분 내신 팁을 알려주자면 학교 프린트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 막 줘. 그것만 파. 그럼 90은 나와. 장담해. 완벽하게 하면 90은 무조건 나와.
받자. 꼭 90을 받아보자. 올해 1학년 때 1학기 때 현타 왔던 거는 뭐냐면 3학년을 제일 신경 안 썼거든 나는. 근데 4학년이 제일 성적이 좋았어. 그래서 3학년 때 할만하다. 선생님들이 막 무지막지하진 않더라고. 3학년 때 수능 준비도 해야 되니까 내신을 막 그렇게 막 어렵게 내진 않아.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십시오. 자, 23번. 첫 지항이 x-5야. 공비가 4-x야.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아까 등비수열 수렴 조건 딱 했을 때 얘 아니면 얘라고 했잖아. 그럼 0 되게 하는 거 먼저 가능이야. 그지? 그 다음 얘가 -1에서 1 사이야. 4 빼시고 뒤집으면 되죠. 4 빼면 -5. 3, 4, 5. 요렇게. 27번. 자, f-3일 때 그럼 -3 넣으면 되지. 그럼 f-3일 때는 -3의 n 플러스 1 분의 -3의 n 플러스 1 플러스 3. 자, -3의 n으로 나누자. 그럼 얘가 1 플러스 -3분의 1의 n이니까 그냥 0으로 가. 그럼 얘 -3 남고 0으로 가. 얘는 -3이죠. 3분의 1일 때는 3분의 1의 n 플러스 1 분의 3분의 1의 n이라고 해도 되나? 그치? 이렇게 해버리면 0, 0으로 가. 3이야. F1이면 그냥 대입해버리면 되지. 2분의 4예요. 2죠. 이렇게. 30번. 문제 안 봐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다가 전체 칠해져 있던 게 가운데만 남기고 칠해져 있는 거로 바뀌지.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잖아. 그럼 1짜리였다가 이게 얼마만큼 남은 거야? 9분의 8 남은 거야. 그럼 얘는 얼마야? 9분의 8의 제곱일 거야. 왜냐면 칠해져 있는 각각의 정사각형에 대해서 이 짓을 또 하는 거니까. 그러면 AL은 얼마예요? 9분의 8의 n-1이야. 그래서 얘를 극한 때리면 0이에요. 네, 0이 답이에요. 어차피 리미트 색칠된 놈의 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극한이니까. 신기하지? 이렇게 색을 계속 칠하고 있는데 0으로 간다는 게. 자, 내 특강의 의도는 할만하니까 포기하지 마인데 의도가 전달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자, 급수. 급수는 우리가 배웠던 시그마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일단 이것부터 해보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점점 커지고 있는 수열 있지. 걔네를 다 더했을 때 어떻게 될까? 발산? 발산할까요? 항상 발산하는가? 증가수열이라고 하자. 증가수열 항상 발산. 아닌 경우가 있어. 어떤 게 안 되냐면 요런 애들 안 돼. 해보면 알 건데 일단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만 일단 확인하는 거야. 자,
양수를 무한히 더하면 발산하는가? 당연히 얘도 아닌 경우가 있겠지? 위에도 그렇고 어떤 게 되냐면 뭐 2의 n제곱분의 1 같은 거 이게 무조건 양수지. 근데 무한히 더한다고 해서 무한대로 가진 않아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수열로 나타낸 거고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거를 급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시그마 n이 1부터 k로 하자. k가 1부터 n까지라고 했을 때 ak라고 하면 우리 이거 수학 1에서 했지. 시그마 수열을 1부터 n번째까지 더한다. 그럼 얘를 우리는 나름 sn이라고 썼던 거고, 근데 얘를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무한으로 더하는 걸 할 거기 때문에 얘를 부분합이라고 할 거야. n까지 더한 거니까 부분을 더한 거야. 근데 급수는 뭐야?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sn의 n을 무한대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도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써도 돼요. 시그마 an이지.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ak 이렇게 쓰면 되겠지. 리미트 시그마야. 이렇게 되겠다. 이걸 똑같이 쓴다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뭐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일 거고. 자, 급수도 내가 아까 얘기했죠. 미적분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이 극한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도 여기서 모양을 보면 부분합을 한 거를 극한을 보낸 거지. 그럼 부분합의 극한이야 급수가. 그러면 급수도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로 설명할 수 있겠네. 그죠? 그게 내용인 거야. 그러면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발산한다고 하면은 얼마로 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지. 그냥 발산하는지 얘는 확인만 하면 돼. 수렴한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값을 찾아야 돼. 그죠? 걔를 S로 수렴한다고 하면 얘를 이제 급수의 합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얘를 찾는 게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다라는 거고. 오케이. 여기는 뭐 나와 있는 게 있나? 여러 개 좀 나오네. 자, 급수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거야. 거기 나오는 게 플러스 이런 모양 나와 있는 거. 부분분수지? 부분분수 쓰면 돼요. 얘는. 부분분수 쓰면은 우리 알지? 뭐 빼기 뭐가 나오면서 중간에 없어지는 거. 그걸 써서 얘랑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일단 급수 계산하는 방법의 그 순서를 봐야 돼.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부분합의 결과물을 일단 식으로 찾아야 돼. 그리고 그 식을 극한 보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분수 같은 경우에도 뭐 1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그 식을 극한을 보내버리면 되겠지. 요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체적인 많이 나오는 부분분수꼴의 공식을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 얘는 우리가 많이 해본 결과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인 걸 알아. 맞지? 그럼 걔를 극한 때리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0이지. 얘는 0이야. 아니 1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얘는 2분의 1이 앞에 붙고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 1 마이너스 2분의 1 살아있고
뒤에 2개 살아남지. 그럼 1-2분의 1 맞나? 플러스 2분의 1. 그럼 2분의 3이네? 앞에가 2분의 3 살아남고 뒤는 어차피 0으로 갈 거고 2분의 1을 곱해야 돼. 그럼 얘는 결과물이 4분의 3이야. 이런 것도 있고, 또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자, 계산법은 그냥 생략하고 어차피 하는 거 똑같으니까 얘의 결과물은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냥 간단한 식이 나왔을 때는 그냥 띡띡띡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부분 분수야. 그치?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이니까 얘 계산하면 얘도 2분의 1로 갑니다. 그럼 3개짜리도 한번 해보자.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했을 때 얘는 4분의 1로 갑니다. 그냥 계산해보면 다 알 거야. 요거 좀 재밌는데 1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분의 1을 더하면 얼마로 갈까? 얘는 우리가 그냥 계산 자체로 했을 때는 못 구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얘를 나열해보면 1 플러스 2의 맞지? 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쭈르륵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랑 뭐랑 비교할 거냐면 1분의 1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얘가 얼마로 가? 1로 가. 요까지 1로 가. 맞지? 1 넣으면 1,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얘까지가 1이야. 1을 더했으니까 얘가 2야. 얘보다는 얘가 작지. 그지? 1, 2가 아니고 2, 2고 2, 3이 아니고 3, 3이니까 얘가 좀 더 작아. 근데 얘는 일단 1을 더했기 때문에 얘가 1보다는 커. 그치? 그럼 얘가 1에서 2 사이인 거는 알겠네? 그럼 얘가 수렴한다 발산한다? 수렴은 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 근데 이게 어떤 미친 수학자가 계산해 놨습니다. 이게 얼마로 가냐면 이게 왜 여기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 여기 6분의 파이 제곱으로 가요. 자, 이게 얼마인지 구하라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근데 일단 얘는 6분의 파이 제곱으로 간다. 아는 것만 그냥 상식 같은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번에 발산하는 급수를 좀 봅시다. 발산하는 급수 중에 우리가 이제 거기 루트 나와 있지만 루트 유리화해서 소거한다, 뭐 합의 형태로 나열해서 합을 소거한다, 뭐 똑같은 거지. 많이 해본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발산하는 경우가 루트에서 좀 있어. 초록색으로 해야겠다. 어떤 게 있냐면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 수렴할 것 같아, 모양상. 근데 얘가 발산합니다. 얘 발산이야.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분의 1을 해도 얘가 발산이야. 그리고 얘 많이 나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을 했을 때 얘 한번 나열해보자.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쭈루루 간다고 치면 얘가 뭐랑 비교해 볼 거냐면 1분의 1, 2분의 1
얘보다 조금 작은 4분의 1을 더해보자. 그럼 얘 4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5, 6, 7, 8분의 1을 다 8분의 1로 바꿔볼 거야. 그럼 얘보다는 작지. 그치?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우리 홀수의 합을 다 더하면 제곱 나오는 거 했었잖아. 그거로 생각해보면 좀 알지 않겠어? 그럼 8까지는 8 4개 나오고 그 다음 얼마지? 2의 4제곱 16까지 하면은 16까지 하면 몇 개 나와? 8개 나와. 맞지? 그런 느낌을 하면 얘가 어떻게 묶여? 요렇게 묶이고 요렇게 묶이면서 각각이 다 2분의 1이야. 1에다가 2분의 1을 계속 더해. 얘 얼마로 가? 무한대야.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 얘 수렴 안 해요. 이건 좀 알아놓으면 좋음. 무슨 표정이야? 내가 주황색으로 써놓은 것만 알고 있어도 좋아. 얘는 어차피 계산하면 다 구할 수 있어. 얘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다. 자,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수렴하는 거를 찾는 과정이 중요해.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가 중요해.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아까 여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증가 수열이 발산하는가? 다 발산하는 건 아니다였지. 수렴하는 경우도 있다였지. 그리고 양수를 무한히 더하면 발산하는가? 수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물컵에 물 가득 넣어놓고 계속 클립을 쳐넣는데 물이 안 넘치잖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지 않을까? 실생활에서 생각했을 때. 그지? 지쳤니? 마지막 숙제 해오면 이거 다 줄 거야. 요게 문제 있을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제 저걸 봐야지.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개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급수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무조건 뭐여야 돼? 뭔가를 자꾸 더해. 근데 자꾸 더하는 애가 극한값이 뭐로 가야 얘가 수렴이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뭘 자꾸 더해. 근데 걔가 더해지는 애가 어디로 극한이 가야 더해도 특정 값으로 가? 0이야 무조건.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이야. 그러면 얘 성립합니까? 리미트 an이 0이면 급수 수렴. 얘 맞아? 응? 아, 맞아요. 그치. 틀렸습니다. 그게 이거라고. n분의 1은 0으로 가. 근데 얘를 더했더니 발산이야. 아닌 경우가 얘야. n분의 1 같은 애들 안 해요. 또 뭐 있어? 얘네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잖아. 근데 더했더니 수렴이 아니야. 얘네들이 이거의 예시야. 그래서 써놓은 거야.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고 다 수렴하는 건 아님. 근데 거꾸로 했을 땐 맞아. 합이 수렴이면 리미트 an이 0이다. 그러면 그럼 얘 대우 똑같겠지? 리미트 an이 0으로 안 가면 급수 무조건 발산이겠지? 그런 거. 자, 급수 성질 시그마의 성질과 똑같습니다. 패스. 그럼 내가 다 뭐니?
요거는 내신 때도 되겠다. 지금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 그러면. 등비급수 해야 되는데 등비급수 할 수 있을까? 문제 몇 개 없네. 12개밖에 없네. 뭐를 내가 풀어볼 거냐면 그러면 34번 풀어볼 거고 내가 그 다음에 35번 풀어볼 거고 (42번) 상인대 한번 풀어보자. 내가 풀어볼게. 자, 이렇게 42번. 자, 34번부터 봅시다. 등비급수 뭐 못 나가면 어쩔 수 없고. 삼각함수 미분 이런 거 그냥 외워버리면 되니까. 미분법 시험을 한번 볼까? 쪽지 시험을. 나중에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미분했을 때 뭐 나오는지 금방 외워. 자, 34번.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시그마 마이너스 1의 KAK의 값을 구하시오. AN이 3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P다. 그러면 이거 얼마로 가? 그치? P-1이야. 근데 나를 봤어. 시그마 AN이 Q래. 뭐 한다는 거야? 수렴한대. 그럼 리미트 AN이 뭐가 돼야 돼? 0이어야 돼. P는 1이야. P가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AN을 했더니 Q다. 그러면 P가 1이니까 AN이 3분의 1의 N이지 그냥. 그러면 시그마 마이너스 1의 KAK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의 K로 바뀌지. 문제가 잘못 들어갔네요. 등비급수 문제인데 이거? 등비급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다 설명할 건 아니고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면 얘를 계산하는 방법을 할 거야. 지금 요거만. A의 R의 n-1을 시그마 1부터 무한까지 했을 때 수렴한다면 얘 계산법은 간단해져. 이거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이걸 풀어야 되니까 할 거야. 지금 요렇게만 하면 돼. 이건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유도할 수는 있는데 일단 요렇게 한다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1 마이너스 R 분의 A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로 간다. 이렇게 풀면 돼. 등비급수 설명을 해야 되게 생겼네 이거. 자, 35번. 이게 왜 여기로 들어갔지? 이거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35번. 수렴하는 급수의 합을 모두 더한 값. 기억. 수렴합니까?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6, 8, 마이너스 10, 플러스 12 이거를 두 개씩 묶으면 2야. 계속 더하니까 무한으로 가. 발산입니다. 니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3분의 4. 이거 일반항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1분의 2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그러면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한다면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겠네? 얘가 일반항이야. 맞지? 얘를 무한히 더하는 거야. 얘 부분분수꼴로 정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어차피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없어지고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없어지고 그럼 남는 게 뭐야? 처음에 마이너스 2 남고 마지막에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남아요. 얘를 극한 때리면 어디로 가? 얘가 1로 가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디귿. 좀 알겠니? 모르진 않는 것 같아 일단. 디귿.
자,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 플러스 4의 제곱분의 1인데 니은과 디귿의 차이점은 뭐냐면 괄호로 묶여있냐 안 묶여있냐. 그치? 그럼 얘는 홀수번까지 더했을 때랑 짝수번까지 더했을 때랑 더하고 빼고 차이가 생겨.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괄호로 안 묶여있기 때문에 홀수까지 더한 거랑 짝수까지 더한 거랑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계속 홀수까지 더한 거 짝수까지 더한 걸 쭉 극한으로 보내봤더니 얘 둘이 같아. 그럼 얘는 수렴이야. 근데 안 같아. 그럼 얘는 진동이겠지. 그럼 발산이야. 그럼 확인해보면 돼. 그럼 홀수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 놔두고 뒤에 괄호로 묶어도 문제 없지. 홀수까지 더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얼마로 가? 마이너스 1이야. 짝수로 하시면요, 일반항을 찾아야겠네 이제. 그치? 1 제곱분의 1 플러스 2 제곱분의 1이라고 한다면 얘는 일반항이 이렇게 돼. n 제곱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야. 맞지? 그럼 얘가 또 사이 없어지면서 얘가 남는 게 마이너스 1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만 남아.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극한 때리면 마이너스 1이죠. 둘이 똑같아. 그럼 얘가 수렴이야. 요렇게 찾으면 되거든. 어렵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더한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면 될 거야. 자, 42번 합시다. 상인데 할 수 있을까? 현주쌤이 꼼수 부리지 않게 잘 끝내달라고 해서 잘 끝내야 되는데. 자, 42번.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풀고 등비급수 설명은 해. 숙제는 등비급수까지 안 되는 거야. 근데 다음 시간에 등비급수 설명 안 하고 숙제 낼 거임. 오늘 했으니까. 일단 해보자. 일단 하면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겨먹었고 원이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n의 제곱은 4니까 2짜리 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 n, 0이 여기 있고 접선을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꺼서 여기 bn, 여기 이렇게 꺼서 cn. an은 anbn 플러스 ancn이라고 할 때 요 길이가 n, 여기가 n, 0이고 요 길이 플러스 요 길이라는 거네. 오케이.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을까? 여기 n, 0이고 여기 0,n이야.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야? 루트 2 n이야. 맞지? 여기 길이 얼마야? 2야. 2고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피타고라스 쓰면 얼마입니까?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니까? 근데 아닌가? 맞지?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야 돼? 각각이 루트 2n 제곱 마이너스 4 아닌가? 그죠? 그러면 an 자체가 2배의 얘야. 그때 an 제곱 플러스 48n 플러스 80분의 16을 구하래. 될 것 같은데? 그럼 얘 제곱하면 4에 2n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8n, 아니 48n 플러스 80분의 16이야. 얘 계산하면 8n 제곱 플러스 48n 플러스 80 마이너스 16 빨리 64 분의 16. 이거 묶입니까 혹시? 8로 나누면 1, 6, 8 되네요? 부분분수 시그마 되시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상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이게 무슨 상이야 이게. 자, 등비급수. 여기 내가 안 풀어준 건 다 숙제.
내가 풀어준 거 빼고 숙제. 뭐야? 등급세? 아니 급수. 지금까지. 여기까지 푼 거. 등비급수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다음 시간에 분명 숙제 해오면 질문 있어? 그러면은 절반 이상 부를 것 같아서 오늘 일단 설명함으로써 시간은 좀 아껴놔야 될 것 같아. 자자자자자. 별거 없어 등비급수. 마찬가지로 등비급수에서 중요한 거는 수렴하냐 안 하냐야. 그럼 급수가 수렴하면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얼마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럼 등비 수열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근데 그건 아까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네. 두 개만 보자. 시그마 R의 N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1에서 무한대까지 A R의 N-1 이렇게 했을 때 수렴 조건 1을 무한히 더하면 발산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아까 수렴 조건에서 1이 포함됐지. 근데 1이 포함됐을 때는 수렴 값이 0이 아니었지. 리미트 AN이 첫째 항으로 갔잖아. 그럼 걔는 급수가 발산할 수 없어. 그래서 얘 수렴 조건은 1이 빠져야 돼. 그죠? 그럼 얘 마찬가지로 요거 들어가겠지? 또 뭐 들어가야 돼? A는 0 들어가야 돼. 얘가 항상 중요해. 요 두 가지 수렴 조건 보고 하시면 된다. 그러면 얘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봐야 돼. 자, 어찌됐든 이렇게 됐을 때 수렴하면 아까 우리가 식을 썼지만 1-R분의 A로 수렴한다 계산했었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만 좀 보자. 1-R분의 A 1-Rn이었지. 등비수열합 공식. Rn이 얼마로 가? 0으로 가. 그래서 얘가 그냥 없어지는 거야. 수렴 조건에서 이렇게 되니까 얘가 0으로 가. 그래서 그냥 제가 0이 되기 때문에 1-R분의 A로 간다가 되는 거야. 간단하지? 끝이에요. 등비급수 응용 나와 있는데 숙제는 어차피 급수까지만 낼 거니까 그만 32-33문제 정도겠지. 우리가 풀었던 거 내가 풀어준 것까지 하면 좀 주니까. 다음 시간에는 와서 질문 받고 등비급수 활용 문제 어떻게 푸는지 설명하면서 미분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 삼각함수 미분 돼 있는데 미분도 미분이지만 극한 푸는 게 훨씬 시간이 오래 걸려. 미분은 식을 외워버리면 그만인데 극한 찾는 게 좀 어렵거든. 그리고 어디서 들어봤지 않니? 3도급? 삼각함수를 이용한 도형의 극한? 그게 삼각함수의 미분에서 나와. 개똥 같은 개념인데 옛날엔 수능에서 많이 냈는데 요즘 잘 안 내. 나와봤자 한 문제 아니면 안 나와. 근데 또 내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 평가하는 거 보니까 내신에서 무조건 나옴. 저번 1학기 중간고사에서 2문제인가 3문제인가 나왔어. 그래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쓸 거야. 미분 쪽에서. 네. 숙제는 42번까지 해오시면 되고 좀 빨리 끝내면 이제 좀 쉬었다가 들어가면 되겠다. 배고픈 사람은 뭐라도 조금 먹고 들어가.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날 봅시다. 어차피 하루 하고구나. 숙제량이 엄청 적은 건 또 아니구나. 근데 하루 안에 30문제면 뭐. 영어 파이팅 하십시오.